개써네 프로야구 투나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썬데이. 예 썬데이 모닝 굿모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토요일 경기 먼저 연패 끄는 LG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하고 SSG하고 LG 경기는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24시즌을 기준으로 김광현 선수가 LG전에 상당히 상성이 안 좋습니다. 반대로 24시즌 기준 임창규 선수는 SSG전의 극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두 개가 상충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LG가 빠따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김광현이 상성이 안 좋겠느냐? 전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거기에 플러스 그런 연유로 김광현 선수가 상당히 오늘은 각오를 다부지게 하고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앤드 임창규 선수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 직전 두 경기에서 좀 실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 두 번째, 팀이 지금 연패 중인데 본인이 연패를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러모로 임창규 선수가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오늘 결과론적으로 LG가 연패를 끊어서 굉장히 다행이지만 만약에 오늘 LG가 또 이 경기 결과가 잘못됐으면 이건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광현 선수한테 그나마 상성에서 좋은, 그러니까 최근에 LG 트윈스가 워낙 배팅 감각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투수가 나와도 공략이 다 힘들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LG는 안타 6개 아니면 7개입니다. 오늘도 7개 쳤어요. 7개 치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도 LG가 효과적인 공략은 안 됐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상대보다 실점을 덜한 거죠. 그래서 이긴 겁니다. 일단은 연패를 끊을 땐 내용은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 결과가 중요해요. 연패가 길어지는 팀들은. 그래서 오늘은 LG 트윈스가 연패를 끊은 거에 저는 방점을 둬야 된다. 근데 사실은 오늘 연패 끊는 과정도 녹록치 않았어요. 3회 말에 1사 이후에 구본혁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홍창기 선수가 내야 땅볼, 2루 쪽에 김성현 선수 쪽에 땅볼을 쳤는데 김성현 선수가 글럽 토스로 이제 2루에 토스를 하려고 하다가 그 바운드 측정이 잘못돼서 실책으로 1사 1, 2루가 되고 김현수 선수가 중견수 플라이, 그리고 2사 이후에 오스틴 선수가 좌측에 안타, 그리고 최근에 너무너무 타격이 부진했던 문보경 선수가 우측에 2루타를 때리면서 거기서 석점을, 그리고 박동원 선수가 다시 안타를 때리면서 4대0. 저게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LG 트윈스를 보시면, 스코어보드를 보시면 딱 3회에 넉 점 내고 끝이에요. 그것도 상대가 실책을 해줬기 때문에 연결이 됐죠. 만약에 그 실책이 없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앤드 SSG는 7회 초에 선타자 한유선 베이스 원볼스, 그리고 김진성으로 투수가 교체가 됩니다. 임창규에서. 그리고 고명준 선수를 1루수 플라이로 잡았는데 박성환 선수 베이스 원볼스, 김성현 선수 3루 쪽에 내야 안타, 1사 만루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범수 선수에서 대타가 오태곤으로 나오는데 밀어내기 점수를 줍니다. 김진성 선수가. 사실은 김진성 선수가 밀어내기를 주는 거 거의 보기 힘든 장면인데 김진성 선수가 밀어내기를 딱 주고 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4대1이 되죠. 1대4. 그리고 김강률 선수로 투수가 교체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맥부름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병사를 치면서 일단 1사 만루에서 추가 실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SSG가 결정적인 병살이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6회 초에 1사 1, 2루에서 최정의 병살타, 그리고 7회 초에 말씀드린 1사 만루에서 맥부름의 병살타, 그리고 8회 초에도 1사 1루에서 최정이 병살타를 때리면서 오늘 쫓아갈 만한 상황에서 SSG가 병살을 6, 7, 8 연속 3개를 때려버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LG가 한숨을 돌렸죠. 일단 LG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패를 끄는 게 급선무였고 끊는 게, 그리고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오늘 LG가 본인들이 그나마 최근에 만났던 투수 중에 심리적으로 작년까지의 상성이 좋았으니까 김광현 선수에 대한 자신감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김광현 선수의 공이 오늘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더 벌렸어야 돼요. 초반서부터.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LG 선수들이 뭔가 조금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휘둘렀어요. 인정. 많이 평상시보다 뱃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공략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화구 타이밍이 전혀 안 잡힙니다. 타석에서 움직임도 너무 많고, 반대로 또 김현수 선수는 잘 맞은 타구가 계속 야수 정면으로 가요. 이게 안 풀리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계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타이밍도 맞추고, 그래야 10개 중에 3개 나오는 확률도 경우의 수가 많아져야 늘어나겠죠. 오늘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가 이 손영준 선수가 오늘 올라와서 1군 데뷔 첫 안타를 때려댔는데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김광현 선수 상대로 쫄지 않고 계속 적극적으로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SSG는 뭐 오늘 같은 경기는 충분히 아까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뭐 다른 나쁜 게 없잖아요. 네. 김성현 선수의 실책 하나가 좀 아쉽긴 했지만 김광현 선수가 밸런스를 잡지 못하는 게 좀 고민스럽긴 할 겁니다. SSG는. 자, 오늘 두 번째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오늘 오원석 선수와 하영민 선수의 선발 맞대결인데 저는 항상 궁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원석 선수는 제대로 만났어요, 팀을. 오늘 오원석 선수는 기록을 보시면 6이닝 4피안타 무실점입니다. 그러면 오원석 선수가 SSG 시절에 보여줬던 투구수, 이닝 소화 능력과 분명히 발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SSG 시절에는 오원석 선수가 긁히는 날만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KT로 이적하고 나서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러면 오원석 선수는 분명히 스텝업이 됐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아직 시즌은 한참 남아있지만 여태까지 시즌 개막해서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어느 정도 에버리지를 뽑아볼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사실 키움 입장에선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로젠버그 선수와 하영민 선수가 등판하는 경기는 필승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하영민 선수가 오늘 1회, 2회에 넉 점을 실점을 해버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키움의 선발진은 하영민, 로젠버그가 나오는 날은 기를 쓰고 이겨야 됩니다. 왜? 불펜이 약하기 때문에 하영민, 로젠버그가 나왔는데 먼저 실점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 경기는 정말 잡기 힘들어집니다. 다른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오늘 넉 점을 먼저 실점을 해버리니까 쫓아갈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오원석 선수가 긁어대 버리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슈퍼맨이라고 칭찬했던 KT의 안현민 선수, 이틀 동안 홈런을 3개를 쳤잖아요. 어제까지. 근데 오늘 안현민은 1회에 2사 이후에 2루타 타점, 2회 말에 다시 중전 안타 타점, 어제 그제는 3홈런, 오늘은 2타석 연속 안타 타점. 그런데 제가 이 친구가 무서운 건 타구의 방향이 전부 중견수 쪽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스퀘어, 중심이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현민 선수의 타구의 질 그리고 방향을 보면 안현민 선수는 그저 그런 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스퀘어를 계속 유지를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제가 봤을 때 리그에서 최상위권이거든요. 파워만 놓고 보면. 근데 스퀘어까지 이렇게 맞춰서 중견수 방향으로 계속 뱃을 뿌려준다?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 KT가 마땅한 타자가 장타 아니면 없었는데,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선수들, 에버리지가 좀 떨어지는 로하스 빼고요. 근데 이제 안현민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최근에 황재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민혁 선수 오늘 괜찮았죠. 로하스는 뭐 어차피 본인 역할을 해줄 거고. 근데 강백호 선수가 조금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하면 KT가 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득점의 다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어저께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제가 못했는데 장준원 선수가 이 발목 골절로 장기 부상에 또 빠졌잖아요. 경남고등학교 시절에 천재 소리 들으면서 야구 진짜 잘했던 선수고 LG에 입단했던 친구라서 제가 참 애착이 가는 친구인데, 하려고 하면 KT로 이적해서 십자인대 끊어져서 부상, 또 그걸 딛고 일어나서 또 좀 하려고 하니까 수비하다가 포구하다가 발목 골절.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준원 선수가 이번에도 꾹 참고 일어나서 다시 또 멋지게 재기하는 모습을 꼭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대구. 오늘 이 경기는요, 두산과 LG가 입장이 똑같았어요. 두산이 만약에 오늘도 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매우 심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LG는 그래도 벌어놓은 거라도 있지. 두산은 벌어놓은 것도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최승용 7이닝 3피안타 1실점. 브라보. 최승용 선수가 올해 로테이션을 돌면서 자리를 거의 잡아가고 있습니다. 워낙 최승용 선수는 부드러운 투구 폼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체인지업도 좋고 슬라이더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닝을 갖다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되면 상당히 좋은 투수가 될 겁니다. 더군다나 삼성이 오늘 보시면 이재현 선수가 물론 지금 이제 김치찬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만 이재현 선수가 좌투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지금 1번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3안타밖에 안 맞았어요. 그리고 오늘 전병우 선수도 우타자 선발을 시키고 김태근 선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가 좌투수가 나오니까 삼성도 그에 맞춰서 최대한 내보낼 수 있는 우타자를 내보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스코어보드를 보시면 사실은 레이에스 최승용 선수가 아주 팽팽했어요. 그리고 4회 말에 강민호 선수가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한 점을 먼저 냈습니다. 그런데 최승용 선수가 워낙 잘 던지다 보니까 삼성이 한 점을 내고 도망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6회 초에 결국은 선타자 김인태가 좌측에 2루타 그리고 바로 레이에스한테 양 회장이 오래간만에 홈런을 때리면서 2대1로 역전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 점을 삼성이 앞서고 있다가 두산이 선타자 김인태의 2루타 양의지의 투런으로 가볍게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삼성 입장에선 역전당한 거 6회니까 오케이 하고 여기서 막았으면 이 경기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 6회에 2점 역전이 되고 나서 이승현 선수와 이승민 선수가 올라왔는데 일단 이승현 선수가 3대1까지 도망가는 점수를 허용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오케이. 2사 이후에 정수빈 선수가 좌완 이승민 선수에게 좌측에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2루타를 치면서 거기서 5대1로 벌어지면서 꽝 끝. 3대1까지만 벌어졌어도 삼성은 몰라요. 그런데 정수빈 선수가 좌완 이승민 선수한테 3루 쪽에 2루타를 때리면서 사실 오늘 경기는 끝. 그러면서 이제 한 점을 더 나면서 케이브가 안타를 치면서 6대1로 도망가면서 점수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오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승리가 됐겠죠. 첫 번째, 최승용 선수가 7이닝을 1실점으로 막는 승리 투수가 됐다는 거. 근데 오늘만 최승용 선수가 이렇게 밸런스가 좋았던 게 아니라 직전 경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산 입장에선 곽빈이 없는 상태 그리고 최원준 선수로 근근히 국내 선발을 버티고 있었는데 최승용 선수가 이렇게 수면 위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면 곽빈이 돌아와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최승용 선수가 이렇게 던져주면 두산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울 겁니다. 로테이션을 돌리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강승호 선수가 타격이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하지만. 근데 오늘 멀티히트를 치면서 살살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양의지 선수도 오래간만에 홈런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삼성은 이런 패배는 그냥 인정이에요. 왜? 상대가 잘 던졌잖아요. 그럼 이런 패배는 상대 윈 깔끔. 근데 이런 패배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상대를 인정하면. 근데 본인들이 뭔가 실수를 하고 뻘짓거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서 지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레이에스가 잘 던졌잖아요. 잘 던지고 6회 투런 맞았고 그 이후에 이제 오히려 이승현 선수나 이승민 선수가 버텨줬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아쉬운 그런 패배. 두산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연패를 최승용 선수가 상대 외국인 투수를 상대로 해서 끊어놨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승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산도 으쌰으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패 끊었다고 해서 내일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틱 져버리잖아요. 그럼 도로압이 타빌들. 두산 입장에서는 내일도 이빨 깨물고 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 삼성은 당연히 내일 이겨야죠. 어제 이겼으니까 위닝 잡으려고. 그게 3연전의 매력인 거죠. 자, 오늘 마지막 경기. 사직 신민혁 선수와 박진 선수의 대결인데 NC로 튀었습니다. 롯데가 연승이 끝났어요. 홀가분 할 거예요. 근데 롯데가 이런 경기는 그냥 시원하게 지는 게 훨씬 나요. 그러니까 연패가 끊길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보네드 플레이를 했어. 아니면 벤치에서 벤치 미스를 했어. 그러면 찝찝해. 근데 거꾸로 어제 김태형 감독의
말도 안 되는 용병술, 정말 작두탄 투수 교체로 김원중 내리고 한타자 한타자 붙이면서 어제 역전승을 끝끝내 해냈잖아요. 근데 오늘은 힘싸움에서 졌어? 에이, 아까비 끝. 오늘은 먼저 NC가 선취점을 내, 롯데가 따라가, 그리고 롯데가 다시 역전해. 근데 NC가 그 다음에 5회 바로 쫓아가. 그 다음에 NC가 집중력 인정. 자, 오늘 NC는요, 제가 LG 시절서부터 이 친구의 빠따는 진퉁입니다. 저 친구는 LG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인생이 바뀌어 있었을 겁니다 라고 했던 친구가 한석현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드디어 NC에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9번으로 나왔는데 4타수 3안타 3타점. 근데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안타를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가만 쳐내버려 두면 3할은 그냥 칠 친구예요. 근데 그동안 LG는 그 카스트 제도 때문에 한석현 선수를 기회를 안 줬죠. 냉정하게 수년간 LG 2군에서 퓨처스를 다 씹어 먹었는데, 근데 이제 팀을 옮겨서 조금씩 빛을 보는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석현 선수가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한석현 선수 9번 4타수 3안타 3타점, 김영준 4타수 3안타 1홈런, 김희집 5타수 2안타. 오늘 보시면 7, 8, 9번 하위 타선에서 작사를 내놨습니다. 이런 날은 이겨야 돼요. 오늘은 7, 8, 9에서 안타 8개 쳤잖아요. 이런 날은 이겨야죠. 자, 그 다음 오늘 박건우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또 2루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기존의 박민우, 손아섭, 이제 데이비슨 복귀했죠. 박건우 복귀했습니다. 여기에 한석현, 요 친구가 그 최근에 김영준이 장타를 뽑아내고 있고 오늘도 홈런 쳤어요. 그래서 NC가 타격이 조금 살아나면 뭐 지금 당장 5할을 간다 뭐 이게 아니라 타격이 살아나면 그래도 해볼만 할 거예요. 그래서 NC가 오늘 분명히 소중한 승리를 거뒀는데 NC는 여전히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신민혁 선수도 견디지를 못했어요. 신민혁 선수마저 5회를 견디지 못하면 NC는 국내 선발이 이러면 진짜 버틸 수가 없어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신민혁 선수 국내 선발이. 물론 최성령 선수가 어제였나요? 어느 정도 버텨주긴 했습니다만 신민혁 선수가 있고 최성령이 버텨줘야 되는데 신민혁 선수가 지난 경기도 그랬고 조금 안 좋았고 오늘도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초반에 강판이 돼버리면 진짜 NC는 국내 선발 운영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 2명이 좋잖아요. 이제 반지 선수는 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박세웅 선수 올해 좋고 나균환 선수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명 5선발만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5선발이 어느 팀이나 다 문제인 거니까. 김진욱 선수가 지금 내려가 있으니까 당분간 이제 박진 선수로 가는 건데, 사실은 롯데는 빠따가 좋기 때문에 5선발 경기는 같이 타격전으로 가면 큰 문제는 안 돼요. 롯데는. 그래서 제가 롯데는 오늘 오케이, 이런 경기는 롯데 입장에서는 타격전으로 가다가 지는 거는 5선발 경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기면 좋고 아님 말고.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졌다고 무슨 뭐 데미지 받고 그럴 이유가 1도 없는 겁니다. 유강남 요즘 뭐 오늘도 홈런 치고 그랬잖아요. 멀티다 치고 잘 치더만. 나승엽은 여전히 잘 치고. 그래서 롯데 같은 상황에서는 롯데의 지금 타격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1도 없습니다. 오히려 NC가 좀 타격이 살아나야, 그래야 선발 투수가 약한 부분을 그나마 좀 경쟁할 수 있을 텐데 NC가 저는 걱정이에요. 일요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김성기 쿠에바스. 김성기 선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볼을 던질 줄 아는 선수입니다. 선발 경험도 많은 선수고, 쿠에바스는 좋은 날과 그렇지 못한 날이 분명히 갈려요. 분명히 갈립니다. 근데 오늘 KT가 워낙 여기저기서 화라산처럼 타격이 여기저기서 다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일까지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 SSG의 박종훈은 LG가 박종훈 선수에 대한 공략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 경기도 내일 굉장히 접전이 예상이 되고, 두산 내일 최준호 선수, 삼성은 내일 정민성 선수 대체 선발이 나오는데, 글쎄요, 내일 최준호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상당히 잘 던졌죠. 선발 나와서. 그래서 정민성 선수에 대한 정보는 저도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서로 빠따들이 집중해야죠. NC 김노건 선수 지난번에도 한번 그 선발 예정이 돼 있었다가 우천 취소가 됐고, 내일 롯데는 반지 선수인데요. 내일 김노건 선수하고 반지 선수의 선발 맞대결은 롯데가 분명히 심리적인 우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나는 투수에 대한 낯설음만 해결을 하면
내일 저 경기는 롯데가 좀 유리할 것 같고 내일 이제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경기가 폰세 내일의 광주 경기인데 일단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일 선수는 하루 정도 우천 딜레이 되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폰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이 볼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폰세도 볼이 좋고 내일도 볼이 좋으면 힘 대 힘 싸움입니다. 내일은 큰 점수차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거. 두 팀 다 불펜이 오늘 쉬었기 때문에 내일 다 총력전입니다. 내일 불펜에서 갈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최근에 노시환 선수가 너무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노시환 선수 앞에 주자가 기아는 없어야 될 겁니다. 노시환 선수는 한번 자신감이 붙으면 몰아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아 입장에서는 과연 노시환 선수처럼 한 방을 놔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겠느냐? 김도영 선수한테 기대를 해야 되겠죠. 내일 저 경기는 아마 야구팬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로야구 투나잇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구독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계속해서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스텝도 열심히 편집하고 또 저도 열심히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